유발 하라리 교수는 인공지능이 그냥 우리가 쓰던 또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류 역사상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나타났다는 건데요.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이 주장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의 기술, 예를 들어 인쇄기 같은 건 그냥 인간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도구였잖아요. 그쵸? 근데 인공지능은 완전히 다릅니다.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말하자면 하나의 독립적인 행위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차이, 도구와 행위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분석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충격적일 수 있는 실제 사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이 거대한 책임의 문제까지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하라리 교수의 주장은 이겁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힘의 중심이 인간에게서 비인간적인 존재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컴퓨터가 이제는 스스로 학습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심지어 행동까지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럼 이런 권력이동이라는 게 대체 현실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어쩌면 가장 악명 높은 초기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얀마 로힝야 사태에서 페이스북 알고리즘이 했던 역할이죠. 당시 현장의 현실은 바로 이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끔찍한 혐오 발언이 그냥 저절로 퍼져나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조장됐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인쇄기는 그냥 누가 뭘 찍어달라고 하면 그대로 찍어주는 중립적인 도구잖아요. 근데 페이스북 알고리즘은 달랐어요. 스스로 선택을 한 겁니다. 얼마든지 다른 걸, 맛있는 요리법이나 좋은 글귀 같은 걸 추천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아니면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한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알고리즘의 목표는 아주 단순했어요. 사용자 참여 극대화, 그냥 사람들이 더 많이 클릭하고 더 오래 머물게 만드는 거였죠. 그런데 학습을 해보니까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게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가장 효과적이더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분노와 혐오를 담은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도덕 같은 건 전혀 없는 알고리즘이 그저 단순한 비즈니스 지표 하나만을 따라서 움직이다가 결국 세상을 바꾸는 끔찍한 비극을 낳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는 거죠. 자, 그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대체 왜 알고리즘은 그런 끔찍한 선택을 하도록 살게 됐을까요? 그 답은 오늘날 대부분의 소셜미디어를 움직이는 바로 그 비즈니스 모델 안에 있습니다. 플랫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어떻게든 사용자가 클릭하고 공유하고 한시라도 더 오래 이 플랫폼에 머물게 만드는 것, 그게 전부였죠. 왜냐하면 그게 곧 돈이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 숫자가 그 결과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2016년에 페이스북 내부에서 나온 문건인데요. 극단주의 그룹에 가입한 사람들의 64%, 그러니까 3명 중 2명 가까이가 페이스북 자체 추천 기능 때문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업들이 이걸 몰랐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시스템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극단주의로 이끌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밖으로는 원래 인간 본성이 그런 걸 어떡하냐는 식으로 책임을 돌리려고 했다는 거죠. 미얀마 사태는 그냥 일회성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라리 교수는 이걸 탄광 속의 카나리아에 비유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종류의 비인간적 지능, 그가 외계지능이라고 부르는 존재의 등장을 알리는 위험 신호였다는 거죠. 자, 이제 시야를 확 넓혀서 거대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이는 이 숫자, 7조 3천억 달러. 이게 2022년에 외환 시장에서 단 하루, 딱 하루 만에 오고 간 돈입니다. 와, 정말 상상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그 막대한 돈이 오고 가는 거래의 90%를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가 직접 처리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사실상 거의 관여하지 않아요. 이미 컴퓨터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이 거대한 시스템을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외계지능은
금융뿐만 아니라 법률, 사회, 모든 분야로 정말 빠르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해조차 못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어내고 인간보다 훨씬 빨리 법률을 분석해서 그 허점을 찾아내기도 하고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뉴스와 음모론을 끝없이 만들어내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은 진실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옛 소련의 관료 조직처럼 이들의 목표는 현실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자신들이 유지해야 할 특정 질서를 만들고 그걸 강요하는 게 목표일 뿐이죠. 자, 이렇게 이야기는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강력하면서도 언제든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 시스템들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거대의 기술 기업들은 그냥 중립적인 플랫폼이 아닙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바꾸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막대한 돈을 로비에 쏟아붓는 강력한 행위자들이죠. 그리고 많은 경우 그 목적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들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든 피하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 내놓고 있는 이것이 과거 우리가 만들었던 그 어떤 도구와도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지금 새로운 종류의 독립적인 행위자를 창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첫째, AI 시스템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그래서 시스템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강력한 장치를 그 안에 만들어 넣어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할 힘이 아직은 우리 인간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 하라리 교수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공지능을 만든다는 건 단순히 우리의 기술 수준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곧 우리가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궁극적으로 어떤 존재가 되기를 선택하는지에 대한 거울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